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주차입니다. 청소년 심리 시간입니다. 저는 담당 교수 최진경이고요. 6주차 사이버 강의 성격 이론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 학습 목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격 이론 네 가지 가운데서 이번 시간에는 먼저 특성 이론에 관하여 학습하고 두 번째 정신분석 이론에 관하여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격 이론 가운데 먼저 특성 이론 보겠습니다. 성격의 특징은 사람마다 다 다르죠. 뭐 개인 차이가 있죠. 우리 그런 것들을 독특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의 성격들 간에 또 공통점도 존재하고 있죠. 독특성이 있는가 한 반면에 공통 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공통 특성을 찾아내요. 공통 특성을 찾아내요. 성격을 분류하는 이론을 특성 이론이라고 합니다. 뭐 우리가 쉽게 너는 외향적이다. 너는 외향적이다. 너는 내향적이다. 이렇게 가장 쉽게 구분하는 게 외향성과 내향성으로 구분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유형을 구분하는 게 특성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먼저 유형을 이제 특성 이론을 유형을 나누기 때문에 이제 유형 이론이라고 합니다. 자, 대표적인 유형 이론이 유형 이론을 펼친 사람이 히포크라테스입니다. 히포크라테스는 뭐 의사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죠. 자, 이 사람이 이제 성격 이론 중에서 이제 가장 오래 역사를 가진 유형론입니다. 자, 히포크라테스는 책을 네 가지로 이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중에서 어느 게 가장 세냐, 어느 것이 신체에서 가장 우세한가에 따라서 성격이 결정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뭐 다혈질, 점액질, 흑담즙질, 뭐 담즙질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러분들 뭐 거기까지는 뭐 기억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히포크라테스가 최초로 성격에 대한 유형을 펼쳐가지고 성격 유형을 구분하기 시작했다는 거 그게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체액이 많으면 온정적이다, 사교적이다, 뭐 용감한 성격이다, 우울한 성격이다 그렇게 구분을 했던 게 히포크라테스의 유형론을 우리는 체액론이라고도 합니다. 자, 특성이론 이제 두 번째 셀든이라는 사람은 이제 체격론을 얘기했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체격이 뭐 뚱뚱하냐, 뭐 근육질이냐, 마르냐 그에 따라서 성격 유형이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뭐 동의하십니까? 뭐 그럴듯하면서도 뭐 요즘은 어, 이 체격론이 뭐 그렇게 이걸 믿는 사람은 많지는 않죠. 그렇지만 이와 같이 셀딘이란 학자가 최초로 구분을 했고 그에 따라서 성격 유형을 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겠습니다. 자, 셀드는 체액론과는 달리 체액론은 히포크라테스뿐만 아니라 그 후로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달리 체격에 따라 성격을 구분했는데 그 세 가지 유형이 이 내배역형이 있고요, 중배역형이 있고 외배역형이 있습니다. 이 배역이란 말이 이제 세포의 세포층을 얘기하는데 그런 좀 생물학적 용어입니다. 자, 그런 이제 내배엽이냐, 중배엽이냐, 외배엽에 따라서 성격이 구분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배엽이 이제 가장 이제 뚱뚱한 사람 우리가 이렇게 근데 성격이 뭐 사교적이고 애정적이다 그렇게 구분하고 있고요. 중배병이 근육줄의 다부진 몸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모험적이고 활동적이고 권력을 추구하는 이제 성격 유형이다. 자, 뇌배어병이 마른 체형,
키가 크고 많은 체형이 뭐 감각적이고 센시티브 하지만은 그 대신 또 예민하고 사람을 회피한다. 이런 성격을 세 가지로 나눈 사람이 체격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눈 사람이 이제 세이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융이라는 정신 분석학자입니다. 심리 이용론을 두 가지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많이 구분하는 내향성과 외향성으로 구분했고, 내향성인 사람은 갈등을 회피하고 고독을 즐기는 사람, 그 다음에 외향적인 사람은 진취적이고 모험적이고 이제 사교적인 성격으로 이제 구분을 했습니다. 자, 이제 내향성과 외향성이 구분한다면은 이제 에너지랄까요? 에너지가 안으로 가냐 밖으로 가나 뭐 그게 정신 에너지라고 치죠. 정신 에너지가 내 어떤 에너지가 안쪽으로 가냐면은 내향성이고 밖으로 향하냐 그러면은 내향성으로 보는 거죠. 관심은 그 내면 세상에 있는 게 내향성이고 저 바깥 세상, 외면 세상, 표출되는 거, 이제 외현적인 거에 보는 것이 외향성이고, 말 그대로 외현적이냐, 내현적이냐에 따라서 내향성과 외향성으로 구분하죠. 내향성은 주로 여가 활동은 이제 실내용을 즐기고, 뭐, 독서를 한다든지, TV를 본다든지, 뭐, 컴퓨터를 한다든지, 실내용이고요. 실외용, 이제 외향성은 등산을 하거나 뭐 골프를 치거나 낚시를 하거나 모험 활동을 하든지 그런 실외형으로 되겠습니다. 자, 내향성은 에너지를 재충전할 방식이 이제 내부 세계와 접촉하는데 스스로 어떤 통찰과 자기 혼자서의 혼자만의 방법으로서 에너지를 투척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누구 만나는 거 싫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향성인 성격은. 근데 외향성은 이게 에너지 재충전하는 것도 다른 사람하고 만나서 소통하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에너지를 재충전 받는 거예요. 네,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또 내향성 감정 표현에 있어서 소극적이고 조용한 표현을 하지만은 외향성인 사람은 옆에 가면 시끄럽습니다. 뭐 말도 많고 아주 시끄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뭐 사교적이다 얘기하는데 뭐 그렇게 이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내향성과 외향성을 이제 디스크 성격 유형 검사해 가지고 아래에 있는 여기 있는 뭐 도형이냐 사교형이냐 신준형이냐 안정형이냐 첫 글자를 따서 디스크라고 이름 붙이고 그래서 신중형과 안정형은 내향성으로 주도형과 사교형은 외향성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본인들은 내향성이 해당이 되는지 외향성이 해당되는지 생각해 보시고 우리 청소년들을 만났을 때도 그 청소년들의 특성들을 잘 파악해서 성격 특성을 잘 파악해서 그걸 뭐 상담할 때도 지도할 때도 도움이 되겠죠. 우리가 지금 성격 발달에서 공부하는 이유가 청소년들의 어떤 성격 유형이라든지 그런 성향을 잘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이제 지도를 할 때나 면담을 할 때, 상담을 할 때 도움을 주고자 우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뭐 여자친구나 남자친구, 부모님의 나 주변인들의 그런 성격을 내향성인가 외향성인가 잘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성격에 맞춰서 인간관계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청소년 심리 시간에 이제 많은 이론을 다루고 있는데, 자, 여기 성격 이론 가운데 정신 분석 이론입니다. 정신 분석은 지금은도 프로이드에 의해서 창시가 됐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 의사였는데, 그 후로 이제 정신 분석학자가 즉 정신과 의사가 신경정신과 의사가 됐습니다.
이제 일반 의사였다가 신경정신과 이렇게 정신 분석학자가 된 거죠. 자, 이 사람이 이제 성격의 구조를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정말 많은 이론들이 있는데 그 이론 가운데서도 백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자, 이제 성격의 구조. 자, 이 정신분석에서 성격의 구조를 세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가 원초화, 두 번째가 자아, 세 번째가 초자아입니다. 자, 성격이란 말이 우리가 마음하고 거의 동의어입니다. 뭐 마음하고 성격이 거의 동의어로 생각해도 되기 때문에 뭐 성격 구조라 했을 때는 마음의 구조라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크게 틀린 건 아닙니다. 뭐 성격 구조, 마음의 구조, 그렇지만 우리는 성격 구조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 이해하실 때 이제 마음의 구조라 해도 틀리지 않는 얘기입니다. 똑같습니다. 자, 성격 구조 처음에 이제 원초화가 무엇이냐? 신생아 때부터 존재하는 정신 에너지 원천이며 주로 생득적으로 태생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그런 얘기죠. 생득적이라는 게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거죠. 가지고 있는 성욕과 공격적인 충동으로 구성이 된다. 원초화는 성과 공격성으로 대변이 됩니다. 원초라는 그런 성격의 그 마음의 구조가 뭐냐면은 성과 공격성으로 구성되어 있죠. 별로 뭐 좋지 않는 그런 걸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초화는 이제 쾌락의 원리가 작동합니다. 이 쾌락의 원리라는 것은 그냥 원초화는 그냥 본능적으로 그냥 졸리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그런 원리가 그런 성격 구조가 하나가 원초화입니다. 여러분도 다 원초화가 있죠. 이제 성격 일본의 여러분도 다 원초가 누구나 성과 공격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쾌락의 원리가 작동하는 그런 성격 구조, 즉 마음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돌리면 자고 싶고 놀고 싶고 이런 것들이 바로 원초화입니다. 자, 쾌락의 원리가 작동합니다. 여러분 좀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자아, 자아. 원초화가 본능적인 그러면은 자아는 이제 현실의 원리를 적용을 받습니다. 자, 주어진 현실에 비추어 적절한 환경 조건이 마련될 때까지 원초와의 욕구 충족과 긴장의 방출을 보호하면서 현실적이고 합당한 방법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자, 성격의 중재 역할을 한다. 자, 이 정도만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일단 여기 내용 그대로 제가 이제 읽어 들었고요. 이제 초자를 이해한 다음에 또 다시 자아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초하는 되게 이제 본능적이고 공격적이고 그런 쾌락의 원리가 작동하는 게 그런 성격이 하나이고 우리는 또 초자라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이 초자는 뭐냐면은 되게 양심의 원리가 작동하는 부모와 주위 사람들도 물려받은 좋은 사회적 가치와 도덕이 내면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토자는 되게 뭐 도덕적인 자아라 그러고 규범적인 자아라 그러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게 도덕적인 자아, 토자와 그래서 그런 어떤 양심에 따르고 싶은 그런 마음의 구조가 아니 성격의 구조가 있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원초화적인 성격이 있죠. 하나가 있고 또 초자화적인 성격도 있잖아요. 내 마음속에 초자화적인 성격이 뭐냐면은 매우 착한 거죠. 착하고 양심적이고 도덕적으로 아주 그 수준이 높은 그런 초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프로이드는 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이제 성격이 보입니까? 물론 행동으로 드러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이제 보이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 보이지 않는 성격 구조를 원초하고 초자하고 이제 자아로 구분했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자아가 있다는 것도 초자아가 있다는 것도 인정하시죠?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양심의 원리가 작동하는 초자도 있고 원초도 있죠. 그럼 이 자아는 뭐냐? 이 자아는 이 초자화와 원초화를 중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현실의 원리를 적용하는 게 자아입니다. 이게 뭐냐? 이 밑에 있는 원초화랍니다. 원초화는 본능적으로 뭔가 막 그냥 뭐 그냥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자. 우리 청소년들 예를 들겠습니다. 청소년들의 마음에 그런 좀 일탈 행동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 우리 원초라고. 근데 또 청소년들 마음에, 우리 인간 마음에 초자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초자가 있어가지고 우리 학생이 지금 우리 청소년인데 지금 음주하고 흡연을 하면 건강에 또 해로운데 이걸 하면 안 되지 않나. 그럼 하지 말자라는 그런 원리가 작동되는 게 초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자는 하지 말자 그러고 원초와는 본능적으로 막 하자 그러고 이 가운데서 중재를 하는 게 바로 자아입니다. 이 자아는 현실의 원리가 적용돼서 이제 원초와는 하자 그러고 초자는 하지 말자고 하는 그 두 가지 원리를 적당하게 조절해 주는 게 바로 자아입니다. 자, 그런 성격이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어렵네요. 어렵네요. 그럼 이 원초와는 막 자기 마음대로 하자 그러고 술도 마시고 싶고 담배도 피자고 청소년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뭐 성이든 누구나 인간 마음이 다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근데 또 다른 성격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그게 바로 토자입니다. 이 토자가 있어가지고 아 알자 그런 이제 그런 양심의 원리, 도덕의 원리를 따르기 때문에 막 하지 말자고 이제 밑에서는 이제 초자는 하자 그러고 어, 원초안을 하자 그러고 초자는 하지 말자 그랬을 때 그 가운데서 중재를 하는 또 그러한 마음이 성격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 성격을 자아라고 합니다. 이 자아는 원초아와 초자를 중재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우리 이제 성격 구조가 원초와 그걸 이드라 그러고 또 자아를 에고라 그러고 초자와 슈퍼에고의 이 역동적인 관계로 우리 성격이 구성이 되어 있다. 이게 바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에서 말하는 성격 구조입니다. 정신분석에서 얘기하는 성격의 역동성은 이런 원초와 초자 간에 계속 갈등이에요. 우리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냥 좀 더 자자, 좀 자자 그러면 이게 바로 어 원초적인 그런 생각이잖아요. 이드예요, 이드. 더 자고 싶어. 그렇지만은 슈퍼에고 초자는 빨리 일어나서 학교 가야지, 공부해야지. 이런 초자와 그리고 또 자아는 거기서 중지를 하면 또 자아는 자아대로 나름대로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초하고 자아하고 초자 안에 갈등 관계에 있는 것을 우리가 정신의 역동성이라 그래서 정신 분석 이론을 정신 역동 이론이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신 분석이라는 것은 정신을 하나하나 분석한 데서 정신 분석 이론이고요. 이 이제 또 그런 정신 분석을 정신 역동 이론이라도 얘기하는데 그 이유는 원초와 자아, 초자아가 역동적으로 막 상호 유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갈등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우리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에, 잠자리에 누울 때까지 계속 이런 원초와 자아와 초자 간의
갈등적인 관계에서 하루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온초와 얘는 아주 쾌락의 원리가 따르는 거고, 초자와 이건 양심 원리도 도덕적인 자화예요. 자, 예, 내 본능적인가, 도덕적인가, 양심적인가 항상 부딪히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이 행동을 할까 말까, 예, 이런 그런 가운데서 이제 불안이 생긴다는 사람이 그런 불안을 해결하는 방법이 이제 방어 기제가 있는데요. 방어 기제가 무엇이냐면은 뭔가 제일 대표적인 게 합리화라는 방어 기제가 있어요. 합리화라는 합리화시켜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만이 내가 그 불안으로서부터 그 스트레스 상황으로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어 기제는 상교시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청소년기 방어 기제 3교시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이 원초와 초자의 역동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 청소년들은 불안한 성격을 가지게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번 슬라이드에서 성격의 역동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그 성격의 역동성으로 인해서 불안이 생기는데 불안을 해결하는 방법이 방어 기제이고 그 방어 기제는 다음 3교시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이드의 성격 구조에 이어서 프로이드의 이제 성격 발달 단계입니다. 발달 단계는 보시면은 이제 청소년 연령까지 이제 연령별로 발달 단계를 뭐 구강기, 뭐 학문기, 뭐 난근기, 잠복기, 생식기 이와 같은 순서대로 성격 발달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프로이드의 이제 이론을 접하다 보면은 이 이론 자체가 되게 결정론 쪽입니다. 무슨 결정론? 성격 결정론 쪽.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뭐 성욕이라든지 성과 관련해서 결정론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이론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더 보면서 이해를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구강기인데요. 리비도란 말이 엄청 어려운 말이 등장했습니다. 용어가. 자, 리비도가 입에 집중한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리비도는 심리 성격 에너지라고도 합니다. 리비도를. 자, 인간의 성장에 따라 이 에너지가 신체 어느 부위에 집중되냐에 따라서 이 인간의 성격 발달이 결정이 되고 그 에너지가 얼마나 원만하게 해결되느냐에 따라서 성격 특성이 결정된다는 내용인데요. 자, 리비도라는 것이 여러분들 심리 성적 에너지라고 이해를 먼저 하시고 설명을 들으면서 차근차근 더 이해 폭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강기에는 이제 그 심리 성적 에너지가 입에 모아진다는 거죠. 입에 집중한다는 거죠. 리비도가.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이제 빨고 먹고 깨무는 행위를 통해서 성욕을 충족한다는 거죠. 빨고 먹고 이런 행위를 통해 가지고 이제 쾌감을 이제 얻게 되죠, 아이들이. 그래서 엄마의 젖을 빨면서 예부 대상과 처음으로 애착 관계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물론 0세부터 1세뿐만 아니라 가능하면은 학교 가기 전까지는 부모하고의 그런 애착 관계가 중요하죠. 특히 이제 엄마하고 이제 애착 관계가 중요하는데 0세부터 1세까지는 엄마 젖을 빨게 되면서 처음으로 이제 나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아이들이 이제 애착을 형성함으로써 거기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성격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리비도가 입에 집중해야 있다. 리비도는 다시 다른 말로 심리 성적 에너지다. 자, 이런데 과도한 욕구 충족이 뭡니까? 과도하게 빨고 먹고 깨무는 그런 행위가 어, 했을 경우에는 너무 이제 의존적으로 되고 자기 중심적인 성격이 될 수가 있죠. 뭐 내 마음대로 빨고 내 마음대로 먹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중심적인 성격이 형성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과도한 욕구 자제는 다음에 빨고 먹고 깨무는 행위가 그 좌절되었을 때는 빈정거림, 냉소, 논쟁적인 성격을 형성되고 불안하면 먹고 껌을 어, 소리 내며 씹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 리비도가 이제 구강기에는 리비도가 입에 집중되기 때문에 이 빨고 먹고 깨무는 그 욕구 조절을 잘 해줘야 되겠죠. 엄마가 엄마가 잘 해주면서 과도하게 욕구가 충족거나 과도하게 욕구가 좌절되지 않도록 적정한 선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 여기서 핵심은 리비도가 입에 집중돼 있고 부모하고 애착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거, 빨고 먹고 깨무는 행위를 통해서 성욕을 충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강기 설명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항문기입니다. 첫 번째 단계 구강기에 이어서 항문기의 리비도가 어디에 집중합니까? 네, 항문에 집중합니다. 자, 주된 특징을 보시면 배설물을 보유하고 또 배설을 통하여 성욕을 충족하게 됩니다. 자, 배변 훈련을 통해서 사회적 통제를 배우게 되는데요. 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아이들은 성격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과도하게 욕구가 충족됐을 때, 뭐 자기가 싸고 싶은 싸버릴 때 통결의식이 없다는 거죠. 또 과도하게 욕구가 좌절되었을 때는 결벽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항문기는 리비도가 항문에 집중되어 있고 배설물의 보유와 배설을 통하여 폭력을 충족하고 배변 훈련을 통해서 사회적인 통제를 하게 됩니다. 항문기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이제 남근기입니다. 자, 남근기는 리비도가 성기야 이성 부모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자, 좀 내용을 보시면은 주된 특징 보시면은 성기에 관심을 갖고 또 이성 부모를 사랑하게 됩니다. 남아는 엄마를 여하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동성 부모를 동일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엄마를 아빠를 차지할 수 없으니까 그냥 동성 부모를 동일시 하게 되고요. 그래서 성기에 대한 관심이 이성 부모에게 확산되면서 이성 부모 애정을 독점하려고 노력하는 동시에 동성 부모를 경쟁자로 인식한다. 이 부분은 컴플렉스를 얘기하면서 좀 더 설명드리고요. 초자아가 발생한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성격 구조를 설명드리면서 초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도덕적인 자아, 뭐 양심의 자아. 여러분 성격 구조 세 가지 안 잊어버리셨죠? 원초와 자아, 초자와 초자는 도덕적 자아인데 양심의 원리에 따르는 거죠. 이게 발생하는 시기가 이제 남근기라는 거죠. 여기서 부모의 어떤 모델링을 받아서 도덕성이 이제 초자아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성격 특징으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와 엘렉트라 컴플렉스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물들입니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는 남아가 어머니를 사랑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와 경쟁하는 삼각관계에서 복잡한 심리적 갈등을 얘기합니다. 이때 강력한 경쟁자인 아버지에게 난근이 잘릴지도 모른다는 상상 속에서 아이들은 남아는 거세 불안을 느끼기도 합니다. 자, 일렉트라 컴플렉스는 그 반대로 여아가 아버지의 애정을
하라면서 자, 어머니를 이제 경쟁자로 인식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심리적으로 갈등을 느낀다는 건데요. 자, 이와 같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나 일렉트럴 콤플렉스는 어, 지금까지도 이제 프로이드 이제 이론 가운데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은 이러한 컴플렉스를 통해 가지고 남궁기 아이들의 성격 특성을 정리했다는 데 의의를 둘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남자아이가 어머니를 사랑을 독차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와 동일시를 함으로써 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이제 원만하게 해결하며 그 결과는 이제 건강한 성 정체감을 형성하고 초자와 자아가 발달하며 건강한 이성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런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잘 해결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제 권위적인 인물에 대한 과도한 부러움과 복종적인 태도를 나타내거나 지나치게 경쟁적인 이제 성격을 형성하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남궁기 리비도가 이제 성기와 이성 부모에 집중하는 시기고요. 프로이드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일렉트라 콤플렉스를 통해 가지고 이 시기에 남아와 여아의 성격 특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단복기입니다. 이제 단계로 따졌을 때는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단복기 네 번째 단계가 되겠죠. 자, 리비도가 그야말로 이제 잠복이 되어 있다는 거죠. 리비도가 이제 숨어 있는 거죠. 자, 이때는 7세부터 12세 연령대이기 때문에 이제 학령기가 됩니다. 학교에 가면서 학업과 친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성적 욕망의 표출이 뚜렷하지 않는 시기입니다. 자아가 성숙하고 초자아가 확립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좀 안정적인 시기도 성격으로 리비도는 정복되어 있고, 자, 현실적인 성취와 원만한 대인관계에 위한 적응 능력이 주된 특징이 되고요. 만약에 잠복기에서 좌절감을 느꼈다면은 이제 잠복기에서 뭐 학업을 성취를 못했다든지 친구들과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다 그러면은 친구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다 그러면은 잠복기에 있는 아동들은 좌절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때 열등감이 형성되거나 소극적이고 회피적인 성격을 형성하게 됩니다. 자, 우리 이제 청소년기에 해당되는 생식기입니다. 자, 리비도가 잠복됐던 리비도가 다시 그야말로 이제 이성과의 사랑 또는 성관계로 향하게 됩니다. 육체적인 어떤 성숙과 더불어서 성적으로 성인으로 발전하며 이 시기의 성에너지는 이성에게 집중을 하게 됩니다. 이제 생식기, 우리 청소년기에 해당되니까 신체적인 변화와 함께 부모로부터 심리적인 독립과 자기 정체성 합리라는 발달 과제를 가지는 시기인데요. 이 시기까지 순조로운 발달을 성취한 사람은 타인에 대한 관심과 협동의 자세를 갖고 이타적이고 원숙한 원만한 성격을 형성하게 됩니다. 자, 리비도가 어디에 집중하냐에 따라서 프로이드는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잠복기, 이제 생식기를 구분하였고요. 거기에 따른 주된 특징과 성격 특징들을 정리를 하여서 우리 이제 청소년들의 또 우리 인간의 성격 발달 단계를 정리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 학습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성격 이론 가운데 특성 이론을 학습을 했는데요. 자, 특성 이론은 사람들이 다 독특성이 있는 것 같지만은 공통점도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공통점 특성을 찾아내서 성격을 분류하는 이론을 특성 이론이라고 합니다. 이 특성 이론을 이런 게 이제 또 유형론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유형을 나눠서 책의 유형에 따라서 한 게
히포크라테스의 체격론이고, 체격을 나는 게 셀들의 체격론입니다. 여러분, 체격론 같은 경우는 뇌배역법, 중배역법, 뇌배역론인데, 뭐, 살찐 사람, 근육질의 사람, 마른 사람에 따라서, 아, 성격이 유형이 다르다는 거죠. 자, 융의 심리 유형은 내향성과 외향성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자, 내향성과 외향성 다시 한번 볼까요? 에너지가 안으로 가느냐, 밖으로 쏠리느냐. 항상 내향적인 사람들은 에너지가 안으로, 외향적인 사람들은 밖으로 에너지가 쏠리기 때문에 바깥 세상에 관심이 많고, 바깥에서 활동하고 싶고, 밖에서 사람도 만나고 대화하고, 그런 성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내향성은 어떤 내면 세상에서, 이제 실내의 활동을 하면서, 자기 혼자의 방식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에너지도, 재충전하게 되며 아주 소극적이고 조용한 성격을 유지하는 게 내향성입니다. 디스크 유형으로 봤을 때는 S와 C에 해당하는 신중형이고 안정형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외향성은 바깥 세상으로 밖에서 활동하는 걸 좋아하고 또 자기의 어떤 에너지의 재충전 방식도 일부 세계와 접촉하면서 대인 관계를 통해서 사람을 만나야만 좋습니다. 그리고 감정표현도 아주 적극적으로 하는 편이고 디스코 유형으로 봤을 때는 주도형과 사교형이 여기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핵심적인 내용이기도 하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이제 성격 이론 가운데 정신 분석 이론을 공부하면서 성격 구조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자, 성격 구조 첫 번째 성격이 세 가지 구조가 있다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세 가지 성격 구조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원투화가 있고 원투화는 성과 공격적인 본능적인 거죠. 타고난다는 거죠. 그래서 쾌락의 원리가 작동하는 그런 이제 게으르고 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고 뭐 졸리면 자고 싶고 그런 성격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초자의 성격은 아주 이제 양심의 원리를 따르는 도덕적인 자아를 이 초자라 그럽니다. 그래서 뭐 그냥 놀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은 뭔가 또 우리가 일도 하고 공부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이 초자아입니다. 근데 이 초자화와 원초화를 조절해 주는 게 자화입니다. 이 초자와 원초화를 조절해 주는 게 자화인데 그거는 현실의 원리에 따른다 그랬죠. 원초화는 맨날 뭐 자기 그냥 그 술도 마시고 싶고 뭐 담배도 피우고 싶고 하자 그러고 초자화는 맨날 술 마시고 그러면 안 돼.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하지 말자 그러고 원초화는 하자 그러고 초자는 하지 말자 그러는데 그 중재를 해주는 게 자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가끔은 이제 뭐 술도 마시고 싶겠죠. 그리고 뭐 이렇게 흡연도 하고 싶을 때 그때 이제 조절을 하는 게 그게 바로 이제 자아가 조절을 해주는 겁니다. 그는 현실의 원리를 따르기 때문에. 자, 성격의 역동성이라는 것은 원초와 자아, 초자의 갈등 관계를 성격의 역동성이고 우리가 이 세 가지 관계가 막 역동적으로 움직이면서 그때 우리는 이제 불안을 느끼게 된다 그랬습니다. 프로이드의 성격 발달 단계 먼저 구강기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요. 리비도에서도 학습을 했습니다. 리비도라는 것은 이제 심리 성적 에너지를 리비도라 그랬고 그 리비도가 입에 집중하는 걸 입에 집중한다 해서 그냥 구강기라 그럽니다. 그래서 빨고 먹고 깨무는 행위를 통해서 성욕을 충족하는 쾌감을 얻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부모하고 특히 엄마하고 애착 관계를 형성이 매우 중요한데 적절한 부모하고 애착 관계가 형성이 돼야만이 원만한 성격을 형성할 수가 있다. 그래서 구강기에 뭐 과도하게 욕구가 충족됐거나 그랬을 경우는 우선적이면 되고 과도하게 욕구가 좌절되었을 때는
또 빈정거리고 냉소적인 논쟁적인 성격을 형성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입에 머물던 리비도가 이제 학문에 집중하는 시기를 1세부터 3세에 해당되는 학문기라고 그럽니다. 리비도가 학문에 집중하고요. 배설물의 보유와 배설을 통하여 성욕을 충족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이제 중요한 게 배변 훈련인데요. 배변 훈련을 통해서 사회적인 통제를 배우게 됩니다. 아동은 부모의 통제를 받는 과정에서 갈등도 경험하고 여기에서 배변을 적절히 잘 해야만이 원만한 성격이 형성이 되겠죠. 자, 학문기에서 과도하게 욕구가 충족됐을 때는 통결의 의식이 없어지고요. 과도하게 또 욕구가 좌절됐을 때는 결벽증 같은 그런 성격 특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학문의 리비도가 집중하고 배설을 통하여 성욕을 충족하며 배변을 훈련을 통하여 사회적 통제를 배우게 되는 시기입니다. 자, 세 번째 남근기. 남근기는 3세부터 6세 이제 유아에 해당되는데 리비도가 성기와 이성에 집중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초자아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때 정말 이제 도덕적인 다아가 초자하지 않습니까? 이때 부모로부터 좋은 모델링을 받아서 이제 높은 이제 초자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프로이드는 이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와 일렉트라 컴플렉스를 통해 가지고 이 시기에 성격 특성을 정리를 했는데요. 자, 남아가 어머니하고 사랑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와 경쟁하는 관계를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그러고, 자, 여아가 아버지의 애정을 독점하면서 어머니와 경쟁하는 구도를 갖는 게 일렉트라 컴플렉스입니다. 자, 남자 아이들은 아버지를 동일시함으로써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이제 극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 결과 건강한 성인 동체감이 형성되고 초자와 자아가 발달이 되고 건강한 이성관계 형성 능력을 갖게 됩니다. 또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잘 해결되지 못했을 경우 어, 과도하게 이제 복종적인 태도를 보인다든가 지나치게 경쟁적인 성격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자, 이 시기에 3세부터 6세까지는 리비도가 이제 성기와 이성 부모에게 집중하기 때문에 이걸 난근기라고 합니다. 난근기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와 일렉트라 컴플렉스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잠복기입니다. 리비도가 잠복되어 있죠. 학령기에 접어들면서 학업과 친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성적 욕망의 표출이 뚜렷하지 않는 시기가 리비도가 잠복되어 있는 잠복기입니다. 7세부터 12세에 해당이 되고요. 잠복기에서 다들이 좌절감을 맛보게 되면은 열등감이 형성되거나 소극적이고 회피적인 성격을 형성하게 됩니다. 자, 생식기 이제 청소년기에 해당이 돼도 이성과의 사랑, 성관계로 리비도가 집중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육체적인 성숙과 더불어서 성적으로 성인으로 발전하면서 성의 에너지는 이제 이성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자, 이 시기까지 순조로운 발달을 성취한 사람은 타인에 대한 관심과 협동 자세를 갖고 이타적이고 원숙한 성격을 형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격 발달 단계 5가지 단계 학습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 담답형 퀴즈 드리겠습니다. 프로이트의 정식 분석 이론 후 성격 구조 3가지를 쓰시고요. 두 번째, 프로이트의 성격 발달 단계를 단계별 명치만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성격 이론에 관하여 학습했습니다. 특성 이론과 프로이트의 정식 분석 이론에 관하여 학습했는데요. 정신 분석 이론에서 제시하는
성격 구조와 성격 발달 단계에 대하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